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죠. 거의 10조 원 가까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규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매크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매크로 쪽 먼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사항이긴 하지만 3월 FOMC에서 원래 금리를 예상대로 한 번 올렸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무난한 결과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록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대체대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 연준의 통화 긴축 우려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겠죠. 첫 단계는 테이퍼링을 했고 두 번째는 금리 인상, 그 다음에는 이제는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간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마 상당한 논의와 진행이 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내년에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될지를 따라서 이에 따라 가지고 보유자산을 축소하는 이런 행보를 보일 것이고 그러면 아마 12월 FOMC에서 구체적인 발표, 그 다음에 2018년 실행 이런 쪽의 수순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완만하고 장기적인 축소를 계획하겠지만 어쨌든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졌다는 점이 상당 기간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쇼크가 있었습니다. 신규 고용이 9.8만 명으로 시장 기대치 한 반토막이 났죠. 반면 지표 자체는 좀 엇갈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신규 고용이 안 좋았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4.5%까지 하락했고 시간당 임금 역시 한 0.2%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 부분 대치된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는 사실 서베이 특성상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주기적으로 쇼크와 서프라이즈를 반복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ISM 관련 지표라든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된 ADP 지표를 감안했을 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시점상 지금 미국의 제조업 경기에서 재고 사이클이 둔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감이 같이 맞물릴 수 있고 중장기 영역에서는 감세안을 통해 가지고 고정 투자를 늘려야 되는데 이에 따른 그 트럼프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연준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고용 쇼크 모두 미국이나 시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환율과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준의 경계감 있고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 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앙은행 행보를 바라볼 가능성이 크고 15일 이후로 발표 예정인 환율 보고서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율 관련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과 중국이 관찰 대상국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별 성과는 없었어도 미중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끝났기 때문에 바로 중국을 공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있고 이러한 경우라면 이벤트 마무리 이후 원달러는 일정 부분의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 가장 많은 질문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환율 조작부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혹시 그런 경우 원달러가 급락하지 않겠냐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쪽은 그런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원달러의 급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유는 외부의 환경에서 수출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을 좋아할 리가 없을 것이고 특히 85년과 다르게 다른 선진국들 아니면 주요국들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시장 개입에 전방위적으로 동조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원달러 상승 압력에 일정 부분 대응을 하시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크로 말씀이었고요. 이어서 주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4월 들어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휘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휘지기의 모습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에 조금 어떻게 보게 되면 선행성을 갖고 있었던 두 개의 지표가 있었죠. 하나가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3월 초 정도를 정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시장 자체에는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굉장히 연동성이 높았는데 이게 3월 중순에 한 2.6%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한 2.3%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두 지표하고 굉장히 연동성이 높은 건 의외로 트럼프 지지율이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자체는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한 번의 고점을 찍은 이후, 즉 취임 초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 흔히 얘기하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성장률에 대한 우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최근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지지율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우선 반이민 정책하고 트럼프 케어를 주도했던 게 백악관 수석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국가안보회의에서 최근에 좀 배제됐다는 뉴스가 나왔다는 건 아무래도 트럼프 자체도 반이민이라든가 트럼프 케어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부분에 상당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러시아 쪽에 약간 미국이 밀린다는 생각의 이미지의 회복이 좀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동맹국이 시리아죠. 그래서 시리아에 최근에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감행했던 점들이 이런 점들,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지지율을 좀 회복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좀 부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앞서 매크로 쪽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제 개편안을 어떻게 추진하는가의 여부도 트럼프 지지율 회복에 상당한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전처럼 흔히 얘기하는 좀 강세 시장이라든가 대형주의 시장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 회복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인 45%를 회복하는가의 여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지율이 어쨌거나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저인점을 감안을 하면 이 부분이 중기적으로는 좀 상회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든가 수출 대형주 이런 쪽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의 역할로 복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 시즌을 감안해서 투자의 전략적인 힌트를 하나 드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아지고 이익 추정치가 높아지는데 최근에 좀 공매도가 많았던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해서 환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에너지 업종이라든가 즉 정유 업종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적 시즌에 좀 보실 필요가 있는 IT와 시클리컬의 대표적인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채권 전략 부분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 국내외 금리는 이제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가 주 막판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3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이 대차제 조표를 축소할 수 있다라는 언급이 나온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빨리 연준이 대차제 조표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6bp 오른 2.38%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3년과 10년 금리도 각각 1bp씩 상승을 해서 그동안의 어떤 하락세의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그 이전의 어떤 보합권 수준으로 다시 레벨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습 등이 있으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 금리가 2.20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결국은 러시아와의 어떤 미국과의 긴장감을 높이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국내 채권 현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금통위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한국은행이 제시한 성장률 2.5%를 상향 조정할 것인지 그냥 둘 것인지 여부에 주목을 할 걸로 보입니다. 시장이 원래는 이제 하향 조정을 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을 했었지만 지금 이제 대다수는 2.5% 수준을 유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1월에 한번 또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준을 다시 변경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것을 이제 상향 조정하진 않더라도 뉘앙스 자체를 경기에 대한 부분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에서는 주의 깊게 볼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왼쪽에서 보시면 지금 주요 기관들의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최근에 해외 IB들도 한국 성장률을 2월 말 2.4에서 최근 2.5로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국내 수출이랑 설비 투자 등이 부진한 내수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그 연구기관들이 주로 좀 낮게 전망을 했었지만 이 부분도 그 상향 조정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2.5% 수준에서 하반기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물가에 대해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시장이 지켜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수출의 지역별 기여도입니다.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을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이제 사드 보복에도 불구하고 1월부터 3월까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재 수입을 중국이 우리나라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줄어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부분도 같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달러원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는 금통위에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에 대해서 상향 조정 또는 상향 쪽으로 바라보는 평가에 언급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이 경계감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가 어떤 스케줄을 통해서 어떤 속도로 축소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추가로 다시 좀 상당히 하락 쪽으로 가기보다는 지금은 현 수준에서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압력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노출이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주식과 채권 말씀 들었습니다. 주식은 트럼프 정책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채권은 중앙은행의 행보를 보고 있는 것 같죠. 불행히도 이게 단기간 내에 가시권 내에 어떤 답을 보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 위험을 일정 부분 안고 가는 구간이라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이든 주식이든 어쨌든 연준과 트럼프 모두 뗄 수 없는 같은 방향의 관계이기 때문에 양쪽 지표를 다 같이 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